자, 매주 월요일에 범죄 심리학자의 눈으로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이수정의 크리스탈 마인드, 경기대 범죄 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뭐 이 사건 때문에 인터뷰도 상당히 많이 하시고 네. 또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계신 것 같고요. 뭐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은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분석하시기 좀 애로하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3시부터 서울경찰청에서 이 피의자 아직까지는 전모 씨입니다. 전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네. 애초에 처음부터 근무지로 갈 생각이 아니었던 거네요. 집을 찾아갔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은 피해자를 찾아 돌아다닌 시간이 꽤 되는 것 같아요. 네. 몇 시간, 뭐 오후 시간 거의 내내 피해자를 찾아 돌아다닌 것 같고. 대낮부터, 그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거의 정처 없이 피해자만 찾아서 돌아다닌 거 보면 이 사람이 이미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처음 추적했던 여성은 긴 머리에 비슷한 뒷모습을 가진 여성이어가지고 만약에 그 여성을 공격하기라도 했으면 정말 그러니까요.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지금 스토킹이 고질화되어서 굉장히 그 편집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사실은 누구라도 공격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양상으로 진전이 됐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행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여성분은 목숨을 잃지 않으시고 뭐 어쨌든 피신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헛걸음한 다음에 지하철역으로 간 건데 본인을 나 휴가 중인 불광역 직원입니다. 그 잠깐 저 구산역 역무실 들어가서 좀 내용 좀 뭐 확인할 게 있는데 할 수 있을까요? 해서 피해자의 근무지, 근무 시간 알아낸 다음에 신당역으로 가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데 저는 이 얘기를 쭉 듣고 영화 추격자가 떠오르더라고요. 끝까지 쫓아가는 이런 극악무도함을 보였네요. 네, 뭐 연쇄살인범만 극악무도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피해자를 이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라는 생각까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비슷한 여자를 쫓아다니다가 만약에 그 여자가 아니구나 하면 보통 중단합니다. 포기하든지. 근데 이 사람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피해자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대목에서도 너무 아쉬운 게 이 사람이 사실은 그 같은 부서의 동기로 입사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작년도 10월 달에 사실은 면직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뭐 면직이 되면 파면이랑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가해자가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이제 인트라넷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피해자의 정보, 일상의 정보를 모두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이 사람에게 여전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피해자의 근무지 그리고 근무 시간대를 알아내 가지고 지금 지하철로 7시께 신당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당역 여성 이제 그 화장실을 순찰을 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이제 여성 이제 영무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목표지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범행 전에 예금 1,700만 원을 뽑으려고 했는데 못 뽑았는데 나중에 진술해서 이건 부모님을 드리려고 뽑으려 했었다고 하지만 보면은 교수님, 사건의 현장에서 위생모를 썼다든지 또 일회용 교통카드를 찍었다든지 또 휴대전화 보니까 위치를 좀 교란하려고 GPS 교란 앱까지 깔았다는 사실 보면은 이 돈 뽑아가지고 나중에 도피해서 도피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님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요. 네, 뭐 상당히 그랬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물론 뭐 1,700만 원 인출이 뭐 다 안 돼가지고 다 찾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뭐 거의 잔금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예금 금액 전액을 다 이제 인출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봤을 때 돈이 필요한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걸 예상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겠죠. 제가 이제 가장 괘씸하다고 여긴 건 이 위생모입니다. 위생모요. 네, 피해자는 정말 처참하게 사망했고요. 뭐 마지막에 정말 완강하게 저항하다가 비상벨도 누를 정도로 뭐 그런 이제 상황이 연출될 거. 그래서 출혈이 아주 막대한 출혈이 일어나고 그게 결국은 본인의 몸에 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예지한 거잖아요. 이 위생모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김치 담을 때나 뭐 아줌마들은 쓰는데
뭐 결국에는 그런 걸 예상을 하면서 준비를 다 하고 결국은 지금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까지 도주하려면은 위치 정보가 뜨면 안 되니까 예. 결국 휴대폰에 이제 교란용 앱을 설치하기까지 아주 집요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계획살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지금 이 나라는 피의자를 위해서 있는 듯합니다. 그런 게 피해자가 그렇게 보호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법은 외면했죠라고 JLN님 의견 올려주고 계십니다. 전주환이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울증이다, 우발적이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졌는데 특히나 또 하나가 범행 당일에 여러분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았다. 요거는 나중에 내가 잡혔을 때 심신미약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감형 형량을 위한 이 부분까지 생각한 건가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면 네. 병력이 한두 번이 아니겠죠. 그리고는 아마 범행 당일날은 일반적으로는 병원을 안 갈 겁니다. 예. 왜냐하면 미리 병원을 그전에도 가서 약물을 먹으면 되는 거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약을 다 타다 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범행을 하려는 그날 또 정신과를 갔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전에도 만약에 병원을 지속적으로 다녔다면 그건 사실 좀 불필요한 일이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굳이 병원을 원래부터 아픈 사람은 아마 그날 같은 날은 아마 병원을 안 갈 텐데 문제는 이 사람은 그날이 디데이였던 거예요. 예, 예. 법원에다가 반성문을 왕창 내고 그리고는 정신과를 가서 우울증이다라는 진단을 받고 그리고는 오후에는 피해자를 찾아 온 동네를 돌아다닌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9시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고 한 하루의 행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본인이 검거될 가능성, 물론 뭐 도주를 염두에 뒀겠지만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한편으로는 또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떤 것들이 이제 지금 이런 사건에서 감경 사안이 되는지 이미 다 머릿속에 있었다. 왜냐하면 실제로 비슷한 사건들이 지난 1년 동안 너무 많이 알려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중에 심신미약으로 형이 감경된 게 꽤 여러 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거의 판례 같은 것들도 염두에 둔다면 정신과 기록 하나쯤은 남겨놓는 게 나한테 되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혹시 진짜 재판 때 이게 좀 참작될 가능성도 있나요? 참작이 됐던 판례가 존재하죠. 물론 우울증의 경우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심신미약으로 주장이 되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울증이라는 증세와 조현병이라는 증세는 현저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울증은 여전히 현실 판단 능력이 사라지지 않는 질병인 거고요. 네네. 뭐 정신병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제 양성 증상이 마구 고양이 될 때는 사실 현실 판단 능력에 혼동이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단명으로 보면 이게 심신미약에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끝까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우울증으로 감경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누구 사건이었냐면 이제 강서구 PC방 사건에서 김성수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폭력 피해를 당하고 그래서 그 왕따 경험 때문에 우울증 치료를 이 사람은 옛날부터 받았었어요, 실제로. 네, 네. 그래서 그 우울증 병력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30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례 같은 것들을 이미 이 사람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진단명이 우울증이었어요. 우울증이요. 예. 네. 그리고 이 뭐 우발적 범행이었다. 그다음에 내가 우울증이다, 심신미약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피해 여성을 살인하게 된 이 내용까지 언뜻 들어본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찬, 김태현 뭐 이런 사람들의 사건들인데 이 전주환이 이 사람들 사례를 보면서 좀 학습을 했을 가능성도 있나요? 뭐 충분히 있죠. 예. 그리고 이 범행 동기는 개인마다 고유하지만 예, 예. 범행 수법이나 네. 아니면은 판결의 결과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학습 효과가 있어요.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열람도 이제 검색도 해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김태형 같은 경우에 무기징역이 나왔고 김병찬 같은 경우와 지금 이석준 같은 경우에 지금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찾아가서 이제 살해해가지고 예. 보복살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5년이나 이제 이석준은 이제 무기가 1심에서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가 잘 안 돼요.
더군다나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이것저것 전과가 많이 없거나 이러면은 이게 30년형을 받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그 아까 전 씨라고 그랬죠. 예. 네, 그분 전주환입니다. 전주환. 예. 전주환 씨도 이제 정신병력을 이제 빌미 삼아 한 30년 정도가 맥시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있죠. 네. 그리고 오늘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전주환을 알고 있던 지인들에게 전주환의 뭐 학창 시절 등등을 물어봤더니 아니 이성관계, 교우관계 굉장히 원만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이런 잔혹함, 이런 성격적인 장애 이런 건 역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나 보네요. 그러니까 남들은 성격 장애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양성 증상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증상을 좀 알 수가 있지만 네. 조현병이 아니고는 사실 정신질환의 증상들을 제3자가 알기는 일단 어렵죠. 근데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이 사람이 교우 관계는 남자들끼리의 관계는 원만했는데 깊이 있는 이성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성과의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취약성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피해자에 대한 영상을 불법 촬영해서 유포하겠다며 협박도 했던 전주환이 과거에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고 하고요. 뭐 폭행 혐의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 이러이러한 전과 전력들이 있는데 어떻게 구속이 그때마다 번번이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음란물 유포 혐의로는 예.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이 사용자잖아요. 예. 제작한 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엄벌을 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당시가 이제 초범이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벌금형이 선고가 됐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양상이 점점 뭐 좀 심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네. 운전자 폭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예. 이후에. 그러니까 택시 기사를 폭행을 밑도 끝도 없이 해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런 뭐 내용들을 전과를 보면은 상당히 성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뭐 어떤 습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 예. 폭력 수위도 꽤 높았던 사람 같거든요. 그러면은 문제는 이런 전과를 구속영장을 작년도 10월에 청구를 했을 때 그러니까요. 왜 이런 전과를 법원에다가 왜 현출을 안 했느냐 수사기관에서. 그러니까요. 그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그 법원에서 만약에 이런 전과를 확인을 했었으면 이 사람이 폭력 수위가 꽤 높은 사람인데 지금 뭐 여자친구에 대해서 촬영물로 이제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강요를 협박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그때 아마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네. 그때 이제 구속이 될 수 있는 그 여지가 한 번 있었고 예. 그리고는 다시 스토킹을 막 심하게 해가지고 금년도 1월 달에도 사건화가 한 번 된 적이 있어요. 1월 네. 말에. 그러면은 그때 경찰이 다시금 이 사람의 전과를 열람할 수만 있었으면 폭행 전력이 있다는 걸 알면 여자친구도 폭행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그때 그 당시에 스토킹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예, 예. 더군다나 둘이 소송 중이고 네. 그러면은 이게 스토킹이 굉장히 위험한 스토킹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거를 알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동종 전력에 대해서만 일선 수사관들이 열람할 수가 있고요. 예. 지금 이 죄명이 다 다릅니다. 이게 다릅니다.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뭐 상태에서 그리고는 지금 벌금형이 나온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아마 열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보복의 행위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현저히 뭐 무능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랬겠네요. 예. 폭행을 누군가를 때렸다 그리고 음란물을 유포했었다라는 혐의가 합쳐지면 이 사람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 스토킹 범죄 좀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인식들이 좀 많다 이런 문제들도 있었는데 최근에 논란이 된 한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좋아하는 친데 그걸 안 받아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폭력적인 이제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은데요. 31살의 청년입니다. 서울 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 정도를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아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었을 우리 서울 시민의 청년일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런 얘기를 서울시 의원이 해서 같은 당의 고민정 최고위원도 강력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전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스스로 사퇴하거나 제명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이렇게 우리가 좀 흔하게 얘기하기를
스토킹 범죄를 너무 우리가 야 좋으니까 쫓아내지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이런 인식에 기인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로 취급하는 이 현상과도 있나요? 맞닿아 있나요? 저렇게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서 시의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전 좀 너무 넌센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 사실은 스토킹 처벌법이 작년도 10월 달에 발효가 돼서 이제 다음 달이면 1년이 되잖아요. 예, 예. 그 사이에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사실. 예. 김태현 사건, 김병찬 사건, 이석준 사건 뭐 줄줄이 제가 이름도 다 외우지 못할 정도로 더군다나 뭐 전 여자친구만 죽인 게 아니고 뭐 어머니도 죽이고 모녀를, 뭐 같이, 네. 모녀를 죽이기도 하고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사건이 연달아서 계속 일어나는데 예. 이분이 지금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좋아하는데 그걸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폭력적인 대응을 했다. 뒤 얘기도 그래요. 왜 31살 청년입니다. 뭐 그게 뭐- 열심히 살았을 사람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서울 시민이라는 게 무슨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예. 이만큼 현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구나. 예. 이런 생각으로 좀 가름하겠습니다. 시간 네. 관계상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범죄가 여성 혐오 범죄인이 아니냐 이것도 불이 붙었습니다. 이거는 여성 혐오 범죄라고 보시나요? 김성수 사건은 남자가 피해자였어요. 목숨을 잃은 사람이 남자였어요. 예. 그리고는 스토커 중에 여성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스토킹 범죄인 거지. 스토킹 범죄도 성범죄도 살인 범죄도 전부 여성 혐오 범죄라고 만약에 싸잡아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네. 문제는 그 각각의 범죄의 양상이 다르고 정책이 달라져야 되는데 대책이라는 게 나올까요? 그러면 여성이 아니게 만들 수도 없고 남성을 모두 처벌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여혐 범죄라고 지칭할 수는 있다. 예, 예. 뭐 여러 가지 여성의 피해자가 많이 되니까 네. 그 피해를 막기 위한 어떤 목소리를 수렴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지칭을 하는 데는 저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네. 문제는 결론이 여혐 범죄로 나는 데는 전 전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여자라서 그럼 죽었다. 아까 그 시의원 말씀하셨잖아요. 여성이라서 죽었다는 얘기랑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구애하니까 뭐 좀 폭력적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대급부, 완전히 180도 반대의 주장과 네. 지금 여성이라서 죽었다라는 주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예. 전혀 대책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여성가족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여성 혐오 범죄인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라고 또 답을 해줬습니다. 단 여성 혐오 범죄라고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부르는 데서 사실은 모든 논의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네. 그리고 끝이 아니고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대책이 거죠. 있어야죠. 대책이 있어야 네. 된다는. 오늘 크리스탈 마인드 이수정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자, 내일 오후 3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